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국가부처의 2000조 원 돌파, 문재인 정권에서 763조 원 증가, 통일하면 모두 해결된다. 오늘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일이 다 왔으면 아마 올해 통일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전에 1919 필라델피아 다큐멘터리 음악극이 있습니다. 우리 서재필, 이승만, 유일한 등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1차 한인 자유대회를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행진의 출발이 됐다고 합니다. 4월 14일 목요일부터 5월 1일 일요일까지 있으니까요. 광림아트센터에서 합니다. 3호선 압구정역 4번 출구에 있고요. 예매는 예스24 1544-6399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30년 영화 제작이 있습니다. 건국기념 보급회 411-401-01-234900 국민은행. 자, 저는 5만원 냈습니다. 영화 끝날 때 자막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국가부채가 작년 2000조 돌파했고 문정부서 763조 늘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라 국간이 비어간다 했고요. 자, 인수위 위원장이 안철수인데, 야, 국간이 비었다. 집값 당장 바로잡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받아보니까는 야,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세금 일자리만 늘리더니 실업자 157만 명. 실업은 실업대로 늘고 세금은 세금대로 없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한테 넘길 때 재정을 한 60조 원을 플러스를 시켜가 줬는데 그거 다 쓰고 지금 적자 냈다는 겁니다. 예. 그거 다 쓰고 700몇십조를 또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야 돼요. 중간에 빼먹은 건 없는지. 자, 1월 실업자가 157만 명, 그냥 쉬었다 271만 명. 야, 이게 뭐, 이거는 2019년 기사인데 울산시도 곳간이 비었대요. 울산이 얼마나 잘 사는 동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SOC 신규 사업 중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울산에도 기업들이 뭐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무너지냐? 52시간 근로제 하지, 뭐 최저임금을 뭐 급격하게 올리지 하니까, 그러니까 줄줄이 그냥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자, 전기세가 6kW당 6.9원이 인상된다고 하네요. 전기세 올라가면 올 여름에 에어컨 한번 켜고 나면은 아마 국민들 악소리 날 겁니다. 한전 올해 20조 적자, 천연가스 10배 뛰었고, 이거 탈원전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탈원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한전공대를 지었다, 문재인이가. 한전공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진 국정철학 담겨. 아니, 전국에 공대가 한두 개인가요? 거기다가 한전이 위탁을 주면 되지. 거기서 나오는 공대 출신들, 한전에 채용하면 되지. 왜 한전공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전염병 백신 놓으면은 한 방 놓을 때마다 19,220원을 의사들한테 주잖아. 예? 그러면 이때까지 국민들이 몇천만 명이 맞은 거 아니면, 그러면 그것만 한 2, 3조 썼다고 그런 식으로 그냥 선심성어를 막 뿌리는 거예요. 자, LNG, LPG 이제 가격 폭등하고, 미 연준이 올해만 6번 인상하고, 금리 인상하고, 내년까지 하면 한 뭐 10번, 11번 인상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중국, 일본, EU에 투자된 미국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미국으로 가겠지.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돼, 한국도. 그러면 한국의 그 중소기업들 대출 많은데 뭐 무너지겠죠. 그리고 부동산 대출 많은 데들 무너지겠죠. 지금 유가 올라가니까 물가 올라가는데 뭐 부동산 대출 이런 거 이자 올라가고 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고, 뭐 한두 군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집값 폭락하는 거, 집값 폭락하기 시작하면은 은행에서 야, 대출 상한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대출 규제 점점 세지고,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그냥 줄줄이 줄도산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유도 그렇고 그렇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그 공무원들 축소하고 공기업들 매각할 거 매각하고 뭐 각종 이상한 것들 많죠. 그리고 저 정원 줄이고 그리고 저기 예산 줄이기 위해 가지고 시민단체들 뭐 보조금 나눠주는 거 그런 거 싹 다 없애고 쫙 쥐어 짜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 공기업은 민영화 시키고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돼요. 복지 예산 한 100조 줄이고 그러면 된다고. 이때까지 우리 국민이 너무 등 따시고 배불렀는데 아니 지금 예산이 없는데 나라 망하게 생기는데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100만 명 중국인 지금 베트남 태국인들이 한 20만 명 거주하는데 중국인이 100만 명이 넘었대. 그러면은 얘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엮여있고 공자학원 뭐 이래 엮여있으면은 한국에서 여론조작하고 지방선거에 투표권 갖고 있고 의료보험 해먹고 그러면 중국인을 한 20만 명 수준으로 비자 발급 조건 강화해가지고 빨리빨리 내보내고 하면은 일자리하고 주택 문제 해결될 거 아닙니까? 자, 국내 거주 주민이 외국인이 215만 명인데 불법 체류자, 불법 근로자 추방하면 일자리 생기겠죠.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데 우리 청년들 아들 딸들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중국인한테 주는데? 자, 김은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 못하는데 10만 중국인이 한국 지방선거 투표한다. 투표권 없애야지. 건보료 30억 타간 중국인도 있다. 톱10 중 7명이 중국인이 5년간 2조 5천억 타갔다 보험료. 아 중국인들 내보내고 의료보험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설 의료보험 외국인 전용 의료보험을 사설로 하게 해야지. 삼성생명이나 이런데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국내 사설 민영 의료보험 일자리가 생기겠지. 그런 대로 돈을 돌려야지. 왜 국내 의료보험하고 외국인 의료보험하고 섞어요? 외국인 의료보험 건보가입자가 120만 명이래. 피부양자가 함께 등록한 피부양자가 20만 명이래. 이런 애들 다 내쫓아야지.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바로 출국. 최고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 안 줄이면서 세금 올리겠다. 뭐 무상복지하겠다. 공무원들 늘리겠다. 건강보험료 올리겠다. 그러면 안 되죠. 줄일 거 다 줄여야지. 외국인 내보낼 거 내보내고 비자 요건 강화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상해는 뭡니까? 상해가 지금 완전히 봉쇄가 됐죠. 시진핑의 정쟁이 상하이방의 근거지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다. 상해 선전에 이어 길림성 전체를 지금 봉쇄하고 있다. 그 길림성 전체를. 상해에서 지금 뭐 독립 이야기 나오니까 북구정구 장성들이 또 대부분 조선족이네. 조선족 교회를 통해서 한국, 북한, 미국 연결되고 독립할까봐 미리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조선족 목사들 체포하고 교회 폐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네.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중국 내 BMW, 뭐 푸조,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한답니다. 왜? 한국으로 공장 이전하면은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 그 자동차 배터리 공급받을 수 있고 한국이 한미 FTA, 한EU FTA, 인도, 뭐 영국, 아세안, 중남미 전세계하고 FTA 다 맺어놓으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에다가 한류 여가가 팔면은 잘 팔린다 이거지. 그러고 전부 다 공장을 자동화했기 때문에 인건비 별로 그렇게 부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중국이 완전히 사실상 내전이 들어가면은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100억 달러 이상이 탈출을 했대. 기업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지. 그래야 일자리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52시간 근로제 뭐 이런 거 폐지하고 기업 규제 철폐하고 그 최저임금 그것도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그래 만들고 법인세가 지금 현행이 27.5%인데 EU 평균이 22.9%입니다. 그러면 EU보다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세 뭐 19%까지 낮추고 노조 불법 파업 및 불법 행위 척결하고 법치를 강화하고 떼법은 무관용으로 처벌하고 정책의 효율성 합리성 추구하고 거품을 쫙 빼고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인하하고 이중과세 폐지하고 지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교는 지금 많죠. 선생들을 많고 교육 예산 늘어나고 그러면 그런 거 다 줄여야지.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인하.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가스값, 유류값 이런 거 안에 보면은 부가가치세 말고 무슨 교육세니 무슨 뭐 유류세니 뭐니 또 붙어있어. 그런 것들 쫙 빼면은 물가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술값, 담배값에도 보면은 교육세 뭐 이런 거 붙어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럼 물가 내려가겠지. 그리고 종부세, 그 노무현 때 종부세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고 전국에 집값이 폭등한 거 아닙니까? 세금 부동산 세금이 나오는 만큼 그 뭡니까 전세를 낼 때 그 세금만큼 올려가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그럼 종부세 폐지하고 증여세 상속세 폐지하고 증여세 폐지 상속세 폐지 개인소득세가 지금 10억 이상 넘어가면 최고 45% 때리는데 이것도 20%로 낮추면은요 부자들이 돈이 많으면은 계속 돈을 쓰겠죠.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내수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빨리 북한하고 통일해가지고 북한 접수 통일해가지고 개성공단에다가 그 중국의 공장들을 유치해야 돼요. 그러면 남한에서 이때까지는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 부품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저렴한 인건비 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에 70에서 8%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재조립만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북한 빨리 흡수 통일하고 개성공단에다가 저기 공단 만들고 공장 짓고 해가지고 남한에서 부품 조립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개성공단에서 부품 조립해가지고 원산항 통해가지고 스가로 LA로 보내면 되지. 원산항에서 LA 가는 거랑 부산항에서 LA 가는 거랑 거리가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은 경제가 금방 살아날 거 아닙니까? 러시아의 에너지 가격이 급격한 인상으로 독일 및 EU가 지금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어요. 독일의 가스 가격이 5배가 인상됐다. 산업이 붕괴가 되고 있어요. 전기를 못 돌리는데 기름값 올라가지. 그러니까 저기 독일이 무너지면요 사실상 EU는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동의 자금들이 EU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독일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쫙 빠져나가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유럽에 투자했던 미국 자금들 또 빠져나가겠지. 그럼 EU 독일뿐만 아니라 EU는 어떻게 해야 돼요? 러시아의 에너지 가격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한국산 원전 건설해야 돼. 그리고 중동에서 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데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조선소에다가 에너지 수송 선박 대규모 발주해야 된다고. 중국은 기술력이 안 되지. 일본도 기술력 안 되지. 일본은 또 지진 때문에 사실상 그 국가 기능이 마비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조금만 머리 쓰면은 그 유럽 시장에 한국 상품들 대거 수출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싸게 만들어 일고 또 북한 열어가지고 싸게 만들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달고 저기 한류 엮어가지고 그러면 유럽에 보내면은 저 유럽 지금 경제 무너지고 있는데 자 또 그러면은 우리가 유럽 시장을 다 쓸 수 있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쓸어 먹는다고. 자 전국에 국립공원 및 관광지들 있죠. 이런데 의료관광단지를 설립해야 돼요. 국내 병원이 관광산업에 진출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 외국의 부유층이 국내 의료관광을 하면요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에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영어 쓰고 프랑스어 쓰고 아랍어하는 고 양질의 인력들이 지방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한 10조를 벌었다 그러면 수입의 10%, 한 1조는 국내 의료보험 재정으로 전환을 시키면요 우리 국민들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낸 돈으로 의료보험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의료보험 그 혜택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면 되지. 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유럽이 중국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두둔 충격. 자 유럽 경제가 답이 없으니까 중국을 해체해서 나눠 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빨리 낮추고 물가 안정시키고 저 종북 주사파 민주노총 뭐 불법 폭력 집회하는 거 때려잡고 그런 거 해야죠. 그리고 저기 북한하고 우리 통일하면은
계엄 선포되고, 계엄 선포되면 헌법 110조에 따라 가지고 간첩죄는 어떻게 됩니까? 간첩죄는 그 군사재판 받는다고. 군사재판 1심 단심이야, 단심. 그러면 전국 주사파 한 100만 명 200만 명 잡아가지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버리면은 국내 일자리 막 생길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 그러고 국내에서 100만 명 200만 명 전국 주사파가 북한으로 올라가면 주택이 그만큼 빌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주택 문제 해결하면 되지. 참 쉽죠. 예. 자, 제 말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주세요. 자, 후원 계좌는요 438-20-016-604 SC제일은행 한미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페이팔 gd워치21@gmail.com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올해 통일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꿈도 이루어지고 종북 주사파 친지 김동 위수 김동 했는데 북한에 갈 수 있는, 북한의 형무소에 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조만간 올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